제가 여러분들에게 오늘 들려드릴 제목은 제1강 학교 화장실 관리와 마음가짐, 제2강 학교 화장실 유지 관리의 실제, 제3강 제도적인 부분, 제4강 학교 화장실 관리와 안전, 제5강 베스트 학교 화장실로 가는 10가지 규칙에 대해서 오늘 50분 동안 여러분들하고 같이 학교 화장실 유지 관리에 대해서 함께 공부해 보겠습니다. 제가 강의를 시작하기 전에 제일 먼저 하는 게 미소로 시작해요 거든요. 웃음은 우리 많은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모든 사람들이 말하는 게 웃음은 만병통치약이라고 그랬어요. 공짜로 가질 수 있는, 얻을 수 있는 만병통치약. 한번 크게 웃을 때 200만 원어치 베타돌핀이 생성되는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또한 우리가 이제 얼마 전에 월드컵 16강이라는 그런 뉴스를 봤잖아요. 감동이 왔죠, 우리 모두에게. 그렇게 감동을 받았을 때, 깨달음을 알았을 때 음악이나 풍경, 사랑 이런 거를 우리 몸으로 느끼고 받았을 때 몸의 면역 체계가 힘찬 긍정적인 작용을 해서 한번 웃을 때, 감동을 받았을 때, 깨달음을 받았을 때 엔돌핀보다 4000배나 강한 다이돌핀이라는 게 우리 몸의 면역 체계에서 힘찬 그런 긍정적인 그런 작용을 한다고 합니다. 다 함께 웃고 시작해야 되겠죠? 함께 웃으실까요? 제가 이제 여러분들하고 같이 이렇게 대면 강의를 할 때는 1, 2, 3 해서 10번을 같이 웃거든요. 하하하하하하하하 그런 식으로 저도 이렇게 웃음에 대해서는 잘 모르는데 가능하면 모든 일에 미소로 시작하는 게 여러분의 건강을 위해서 또 저의 건강을 위해서도 좋을 것 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크게 웃고 시작하세요. 제1강 학교 화장실 관리와 마음가짐입니다. 관리인 교육의 목적이 있어요. 첫 번째, 담당 업무에 대한 자긍심을 고취하기 위해서 교육을 하는 거고요. 또한 바람직한 근무 자세 확립을 위하여 교육을 하는 겁니다. 또한 학교의 환경 위생 개선을 위해서 강의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내 업무에 대해서 자긍심을, 또한 바람직한 근무 자세에, 또한 학교의 환경 위생 개선에 대해서 오늘 정말 마음을 좀 이렇게 편하게 가지시고 함께 같이 배워가지요. 학교 화장실에 대해서 저희가 화장실문화시민연대에서 2015년에 관련 조사를 해봤어요. 그랬더니 학교 화장실은 전체 학교 시설 면적의 사실은 5%밖에 되지 않아요. 그런데 학교 발생 오염의 20%를 차지하고 있더라고요. 답변이 그랬어요. 또한 이거 중요하더라고요. 학생, 교직원, 학부모 이들의 불만 사항 80%가 학교 화장실이라는 것이 조사가 됐어요. 그렇다고 하면 학교 화장실이라는 게 엄청 중요한 거라는 거를 여러분 이해하시겠죠? 그러면 내가 이 학교 화장실을 관리하고 있는데 마음가짐은 어때야지 될까? 저도 그렇습니다. 제가 화장실 문화를 우리나라에 이렇게 펼치는 그런 시민운동을 하고 있는데, 그런 시민운동인으로서의 마음가짐, 이렇게 교육할 때의 마음가짐 다 다르겠지만 오늘은 관리인의 마음가짐에 대해서 한 1, 2, 3, 3가지로 한번 같이
여러분들하고 배워보겠습니다. 학생들 생리 현상 해결 이상의 공간이 화장실이라는 거예요. 옛 선조들이 화장실을 어떻게 말했냐 하면 삼상사라고 해서 좋은 생각을 하는 아주 소중한 공간이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첫 번째 삼상사의 한 곳이에요. 첫 번째는 옛날에 말 타고 가면서 좋은 생각을 했고, 두 번째는 베갯머리에서 좋은 생각을 했고, 세 번째는 측상이라고 해서 첫 번째 마상 말 타고 가면서, 침상 베갯머리에서, 측상 화장실에서 좋은 생각을 떠올리는 아주 삼상사의 공간이 소중한 공간이다라고 선조들이 말씀했다시피 정말로 우리 학생들의 그 화장실이 생리 현상 해결 이상의 공간이라는 걸 마음속에 좀 꼭 가져주십사 부탁을 드립니다. 그러면 더 깨끗하고 청결한 화장실을 가꾸기 위한 관리인의 고민이 필요하겠지요. 대체로 저한테 이제 말씀들을 하실 때 그래요. 아유, 힘들어요. 해도 끝이 없어요. 이 학교 학생들은 별나도 너무 별나요. 라고 말씀들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걸 한번 바꿔보자라고 생각을 했어요. 어떻게 바꾸냐? 우리 학교 학생들은 뭐 건강해서 장난이 심한 거야. 이 아이들이 커서 미래의 BTS가 될 거야. 지금은 뭐 그런 뭐 옛날에는 뭐 판사, 검사, 의사 뭐 막 이렇게 사자 들어가는 사람들이 유행했지만 지금은 헤어 디자이너, 영화 감독, 미술가, 피아니스트, 또한 사회 곳곳에서 필요한 곳에서 필요한 일을 하는 전문가를 필요로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학생들한테 뭘 해도 불만인 내가 아닌, 뭘 해도 행복을 만드는 사람인 내가 되어서 이 학교 화장실을 아름답고 깨끗하게 가꿔야 되겠다. 이 아이들이 커서 나중에 아줌마 때문에 나는 이렇게 멋진 사람이 되었어요 라는 말을 직접 하지는 않아도 어딘가에서 하리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해되시죠? 세 번째, 자존심 상해요. 그래서 저는 자존심이 아닌 자존감의 긍정적인 마인드가 우리 관리인들에게 필요하다라고 하는 걸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내가 하는 일에, 제가 처음에 화장실 문화 시민이었는데 화장실을 깨끗하게 가꾸는 시민운동 할 거예요. 그랬더니 시청역 이런 데 청소하시는 아주머니들이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하다 할 짓들이 없으니까 똥간 시민연대도 다 만들어요 라고 했어요. 그래서 저는 아니다. 내가 하는 일 똥간이 아니라 거기는 화장실이다. 소중한 문화의 공간이다 라는 거를 가지고 24년 동안 달려왔어요. 그렇게 하니까 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내가 하는 일에 학교 화장실 청소부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여러분 스스로가 가치를 부여해야지만 내가 행복한 거예요. 문제가 있다면 반드시 해답도 있거든요. 에이 뭘요? 아니에요 라고 하는 변명을 하지 마시고 방법을 찾는데 노력해 보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그럼 누가 내 가치를 높여줄까? 학교? 교장 선생님? 아니면 다른 선생님? 아니에요. 내가 내 스스로의 가치를 높여야 됩니다. 화장실 청소만 하고 막 그냥 불만만 하고 하는 사람이 아니라 나는 이 학교 화장실에
정말 소중한 공간으로 가꾸는 전문가야라는 생각을 여러분들이 가져주실 때 여러분도 행복하고 우리 모두가 행복합니다. 또 제가 이거 우리 관리인들 교육할 때 아주 강력하게 또 말씀드리는 게 청소 시 지켜야 할 에티켓 중에 하나가 근무 중에는 핸드폰 개인 용무 사용 자제를 하라는 거예요. 꼭 할 때도 있죠. 꼭 필요한. 그러면 전화기를 끄고 밖에 나가서 사용자와 마주침이 없는 장소에 가서 전화를 받으시라는 거예요. 왜? 그냥 뭐 청소하다가 뭐 아유 힘들어 뭐 어쩌고 막 이렇게 얘기를 하다 보면 사용자의 눈이 곳곳에 카메라로 작동을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청소하시다가 그래 어쩌고 저쩌고 막 이렇게 했어요. 학생들이 어디다가 우리 아줌마는 청소 시간에 청소도 안 하고 매일 전화만 그냥 열심히 하고 있어요. 라고 할 수도 있거든요. 지금은 사용자의 눈이 곳곳에 카메라, 청소 중에 거친 말, 혼잣말, 동료와의 언쟁 다 청소 시 지켜야 할 전문가 여러분의 에티켓입니다. 하실 수 있죠? 두 번째 강의 학교 화장실 유지 관리의 실제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화장실 문화 시민연대 홍보대사로 봉사하고 있는 방송인 크리스티나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저는 학교 화장실을 가꾸시기 위하여 열심히 노력하시는 관리인 여러분들과 좋은 교육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도와주세요. 그럼 먼저 일산 청소 작업을 위한 준비부터 세면대와 대소변기 청소 방법, 청소를 마친 후에 마무리까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작업 준비 및 큰 쓰레기 줍기는 5단계로 나눌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시작 전 반드시 청소 중임을 알리는 표지판을 설치하는 것입니다. 이는 작업 시간을 알려주어 학생들이 청소 중임을 알아볼 수 있게 해주는 것이 이용자를 위한 배려이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 큰 쓰레기를 모두 주워서 버리도록 합니다. 세 번째, 입구 쪽 쓰레기통을 비우고 깨끗이 닦는데요. 쓰레기통의 위치는 입구에 두는 것이 미관상에 좋으며 세면대와 지나치게 가깝게 배치하지 않도록 합니다. 네 번째, 거미줄이 있으면 소리나 대걸레를 이용하여 떼어냅니다. 거미줄이 있다는 것은 청소를 안 한 것이라고 생각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끝으로 기구를 이용해서 바닥에 껌을 제거하는 작업을 하는데요. 떼어낸 후 그래도 자국이 남으면 세제를 묻혀 솔로 닦아냅니다. 이번에는 세면대와 대소변기 청소 부분입니다. 먼저 세면대 및 주변벽 청소하기는 6단계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세면대와 세면대 뒷면, 흘러내린 물기까지 닦는 것인데요. 이때 세제를 사용하여 스폰지나 연한 타월로 닦습니다. 두 번째, 스펀지를 사용하여 수도꼭지 주위를 깨끗이 닦습니다. 세 번째, 오버플로우, 즉 넘침 구멍 청소입니다. 솔을 집어넣어 지저분한 부분을 닦습니다. 네 번째, 마른 걸레로 물기를 닦아 마지막 손질을 합니다. 특히 금속 부분은 물기가 남아있으면 녹이 슬기 쉬우므로 물기가 남아있지 않도록 주의해야 하는데요. 녹이 스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가끔씩 재봉틀 기름이나 카왁스 등을 발라놓으면 좋고, 만약 녹이 슬었다면 금속 연마제 등으로 깨끗이 닦습니다. 다섯 번째, 배수 파이프를 반드시 마른 걸레로 닦는 것입니다. 세면대와 배수 펌프 사이의 연결 부위가 헐거워지면 물이 셀 염려가 있고, 물이 새면 화장실이 지저분해지고 파이프가 녹이 슬므로 늘 주의해서 살펴보면서 연결 부위를 다시 조여주어야 합니다. 끝으로 세제로 거울을 닦고 마른 걸레로 마감하여 청결해 보이도록 합니다. 이번에는 소변기 및 주변벽 청소하기입니다. 소변기 및 주변벽 청소하기도 6단계로 나누어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벽걸이형 타입과 바닥형 타입인 소변기 전체를 청소하는 것인데요. 특히 림 부위에 튄 소변들이 요석을 만드는 원인이 되므로 림 부위를 잘 닦아줍니다. 두 번째, 찰탁식 트랩 및 소변기 접시를 청소합니다. 트랩 및 접시를 드러내면 요석이 이곳 저곳에 끼어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그것으로 인해서도 화장실 냄새의 원인이 될 수 있으므로 깨끗이 닦아서 제자리에 넣습니다. 세 번째, 트랩 내부에 손을 넣어 안쪽까지 깨끗이 닦아냅니다. 이 부분 또한 소변기 청소 시 손대기 싫은 곳이지만 트랩 안을 보면 누렇게 요석이 끼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네 번째, 소변기 주위와 벽면을 청소하는 것인데요. 이 부분은 학생들에게 보여지는 부분이므로 세제와 스폰지 등을 이용해 깨끗이 닦습니다. 다섯 번째, 볼트캡 부위에 끼어 있는 소변 등을 닦아냅니다. 대체로 볼트캡 부위는 신축된 화장실 이외에는 지저분함이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소변기 외부와 벽면을 마무리 청소합니다. 튄 소변이 남아있지 않도록 하고 물기도 남아있지 않도록 마무리해줍니다. 이번에는 대변기 및 부순의 청소하기입니다. 첫 번째는 변기 전체와 림 부위를 깨끗이 청소합니다. 두 번째, 트랩 부위를 안쪽까지 청소합니다. 이 부분 역시 씻겨 내려가지 않는 것과 트랩 부위 속까지 보이는 곳이므로 요석이 끼었는지 안 끼었는지 확인하며 안 보이는 부분까지 세심히 닦습니다. 세 번째, 세제가 남아있지 않도록 씻어내고 이렇게 씻어낸 후 물기가 남아있지 않도록 닦아냅니다. 네 번째, 주변 벽을 세제와 스펀지를 사용해 청소하는 것인데요. 서양식 변기의 경우 볼트캡 부위를 청소하고 마른 걸레로 닦아 물기를 없앱니다. 다섯 번째, 바닥에 세제나 물기가 남지 않도록 청소합니다. 바닥에 세제가 남아있게 되면 이용자가 미끄러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대변기 전체와 벽을 물기가 남아있지 않도록 마른 걸레로 깨끗이 마감합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잘하고 계시지만 깨끗하고 위생적인 학교 화장실 위치 관리를 위하여 주연한 부분들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서양식 변기의 경우 살갗이 닿는 시트 부분을 특히 신경을 써서 한 번 더 깨끗이 닦아주세요. 화장실 바닥 청소는 물 청소보다는 마른 걸레로 깨끗이 닦는 것이 원칙이나 학교 화장실에서는 아직도 물로 청소를 하는 곳이 대부분이어서 소변기 주위는 특히 세심히 닦아주셔야 합니다. 그 밖에 휴지 길이와 휴지통에도 물기가 남아있지 않도록 닦습니다. 특히 학생들의 손이 자주 접촉되는 부분들, 문손잡이, 세면대 등은 감염병 등을 고려하여 한 번 더 세심히 닦아주세요. 마지막으로 청소 상황을 점검해서 고장된 이상 유무를 확인하고 담당자에게 알려드려야 깨끗하게 마무리가 되겠습니다. 학교 화장실 청소 방법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정리가 되셨죠? 청소 관련 안내판 보시면서 3간의 제도적인 부분으로 함께 가시죠. 제3강 제도적인 부분입니다. 제도적인 부분에는 지금은 이렇게 돼 있어요. 잠시 쉴 수 있도록 유지관리 작업자의 휴식 공간을 이렇게 왜냐하면 청소하다가 힘들 때 이렇게 잠시라도 쉴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 두라는 거예요. 뭐 어디 가서 쉴 수가 없으면 그냥 서서 막 이렇게 우리가 다닐 수 있잖아요. 그래서 잠시 쉴 수 있게 유지관리 작업자 휴식 공간을 꼭 필요하다.
작은 공간이라도 큰 공간을 해주실 수 있으면 좋지만 그렇지 않다면 작은 공간이라도 의자라도 이렇게 길다란 의자를 놔서 잠시 쉴 수 있도록 하는 휴식 공간을 해주십사 하는 그게 제도적인 부분에 하나가 들어와 있고요. 또한 청소를 하시느라고 막 빗자루 뭐 이런 걸 다 쓰셨는데 청소도구 보관 공간이 또 있어야 돼요. 그리고 청소를 한 다음에는 이렇게 이런 식으로 뭐 깔끔하게 정리는 아니라도 가능하면 사용하고 난 다음에는 이제 저런 그 대걸레도 갖다 걸고 이렇게 다 정리를 차곡차곡 해 놓은 다음에 그 다음날 와서 청소를 하시면 훨씬 더 내 기분도 좋아지고 다른 분이 와서 보더라도 우리 관리인은 정말 전문가야 라는 소리를 들으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한 서울특별시 교육청 화장실 관리 조례인데요. 정기 점검 매일 한 번 이상 청소, 매월 한 번 이상 정기 점검, 내부 소독은 4월부터 9월 매주 3회 이상, 주기적인 소독도 대변기, 소변기, 하수구, 세면대 등 살균 소독을 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부분 또 휴지통 없애야 되고요. 편의용품 비치하게 돼 있고요. 교육 및 관리인 지정하라고 돼 있고요. 청소의 위탁 관리도 할 수 있다라고 돼 있습니다. 또한 관리대장을 비치해서 뭐 어떤 거를 거기다 기록을 할 수 있도록 하라라는 게 서울특별시 교육청 화장실 관리 조례에 나와 있는 겁니다. 제4강 학교 화장실 관리와 안전 부분입니다. 학교 화장실에서 많이 발생하는 사고 여러분도 많이 보셨죠? 쉬는 시간에 급하게 달려온 아이들이 화장실에서 서로 밀치며 내가 먼저 들어가요. 내가 먼저 장난치다가 학교 화장실 바닥에 미끄러지는 사고. 그럴 적에 이제 이렇게 미끄럼 주의 표지판 요런 거를 부착을 해 놓으셔야 아이들도 서로 좀 주의를 하고 만약에 무슨 일이 있었을 경우에도 우리 관리인들의 책임 소재 뭐 그런 게 조금 이렇게 저감되는 그런 그 역할도 하니까요. 그래서 이게 없다면 요거 미끄럼주의 표지판 사다가 붙여주세요 하고 말씀드리시면 됩니다. 화장실 문을 열고 닫으며 손이 끼이는 이런 사고도 뭐 이렇게 발생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제일 중요한 거는 이제 바닥에 아이들이 막 직접 와서 막 그냥 그 화장실에 와서 그냥 막 그렇게 저한테 막 하소를 하시더라고요. 화장지 하나를 갖고 와서 다 풀어서 거기다 던져 놓는 경우도 있고 뭐 물총 같이 만들어서 컵으로 막 뿌려서 거기를 다 물로 만들어 놓는다 그래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학교하고 또 특별히 우리 아이들에게 이렇게 화장실 사용에 있어서 화장실에서는 뭐 물 뿌리고 뭐 이런 장난을 치면 안 된다 하는 것도 한번 저도 한 주의 환기를 시켜 보겠습니다. 최근에는 그 안전에 대한 중요도가 새롭게 인식이 되어 가고 있어요. 화장실 관리에서도 사실은 안전사고의 제로화가 최대 목표이지요. 첫 번째 사고의 사전 예방, 안전 기본 준수 사항의 이행, 또한 사고가 발생됐으면 심각성 정도에 따른 빠른 대처도 같이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청소용 세척제 바른 사용법인데요. 그동안 뭐 우리가 그냥 화장실에서 뭐 좀 지저분하다고 막 그 아주 강한 그런 그 세척제를 많이 썼어요. 근데 그것도 뭐 표기된 표준 사용량을 사용한 게 아니라 막 더 많이 해서 많이 넣어서 섞으면 더 잘 닦인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런 거 아니거든요. 반드시 지켜야지 되고 또한 왜 그러냐? 유해물질 세척제로 인해서 내 몸이 안 좋아질 수가 많아요. 왜? 우리가 그 뭐 가습기 살균제
그렇잖아요. 가습기에 그 뭐를 넣었다고 해서 그게 이렇게 아이들에게 생명을 잃을까라고 생각하지만 그게 이제 코로 입으로 다 들어오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용하는 그런 청소용 세척제를 바르게 사용을 하셔야 됩니다. 또 락스계와 표백제 혼합 사용은 절대 금지를 하셔야 해요. 왜냐하면 그 같이 사용을 해가지고 화학 반응이 일어나서 사람이 돌아가신 예도 사망한 사례도 보고되고 있거든요. 또한 지구를 위해서도 친환경 세척제를 사용해야 하는 게 여러분들의 어떤 그런 책임이에요. 또한 약품 사용 시에는 정말 취급주의를 하셔서 사용을 하셔야 되고요. 그러면 그 친환경 세척제를 어떻게 알아보나요? 하면 자세한 정보는 생활환경안전정보 초록누리 사이트에서 여러분들이 들어가시면 확인이 가능해요. 어떤 제품이 친환경 세정제고 내 몸을 많이 이렇게 상하지 않게 하는 그런 약품이다 하는 것이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약품 사용 시의 주의 및 대처에 대해서 알아보겠는데요. 사용 시에 가급적 세제가 몸에 묻지 않도록, 또한 몸에 묻었을 경우에는 물로 20초 정도 닦아라. 눈에 들어간 경우도 물로 20초 정도 씻어내라. 또한 힘들 때는 신속히 병원으로 안내하시오라는 거고, 관리인과 시설물의 안전 고려를 생각해서 저희가 그냥 수없이 말씀드리는 거예요. 친환경 세제를 사용하는 걸 원칙으로 해 주십시오라고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는 교차 감염 등의 예방 위생인데요. 우리 그 화장실은 나 혼자만 가는 거 아니잖아요. 여러 사람들이 이용하기 때문에 화장실이 감염 경로에 위험이 있어요. 그래서 깨끗이 닦아주십시오라고 하는 거지요. 교차 감염의 예방과 위생에 대한 주의도 여러분들이 해주셔야지 되고, 또한 최근처럼 그냥 몇 년 전부터 심해졌던 그 코로나 그런 걸로 인해서 감염병 유행이 심각한 경우에는 입구에 손세정제를 비치해야지 되고, 또한 이런 교차 감염 등의 예방을 위해서는 변기 청소 시 사용했던 장갑을 교체해서 교차 감염이 되는 부분, 그런 데는 깨끗이 닦아줘라라고 하는 겁니다. 또한 관리인의 청소 중 넘어지는 사고의 예방을 위해서 바닥에 주로 물기가 있잖아요. 우리나라는 그 호텔이나 이런 데는 건식으로 화장실을 관리하고 있지만 지금 학교나 이런 곳은 거의 다 습식 물 청소를 하기 때문에 물기와 오물 등이 언제나 있어요. 그래서 청소하실 때는 미끄럼 방지를 위해서 장화를 착용하시고, 미끄럼 방지되는 장화를 착용하시고 청소를 하시라는 거고, 또 거울 등 높은 곳을 청소하실 때는 이렇게 대걸레를 이용해서 해야지, 안 그러고 어디 붙잡고 올라가다가 넘어질 수도 있고, 그러니까 이런 거를 대걸레를 이용해서 청소를 하시라는 겁니다. 관리자 건강을 위한 지켜야 할 준수사항 9인데요. 다 중요합니다. 작업 전에 반드시 고무장갑, 마스크, 장화, 모자 등을 착용하고 작업 전에 이런 걸 착용한 다음에 청소를 시작하셔야 되고, 청소 시에는 창문을 열어놓고 환기를 시킨 다음에 하셔야 되고, 또한 전기 스위치 같은데 물이 닿았으면은 감전의 우려가 있으니까 물이 닿지 않도록 하는 것 중요하고요. 또한 세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세제 혼합으로 인한 안전사고 발생 우려가 있기 때문에 세제 혼합 시에는 주의를 하시라는 겁니다. 5번째, 높은 곳 청소 시에는 사다리 등 안전 도구를 이용해야 하고요. 사다리를 사용하실 때는 2사람이 한 조가 돼서 한 사람은 아래에서 잡고 한 사람은 위에 올라가서 청소를 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또한 카터칼, 헤라 등 이런 거는 자칫하면 손을 베일 수도 있고 막 그러니까 케이스에 보관해서 안전하게 해 주십사 하는 거고요. 또한 우리가 화장실 소변기에 일명 좀약이라고 하는 거 있어요. 나프탈렌이라고 하는데요. 그게 하도 악취가 나니까 좀 덜 좀약 냄새하고 좀 이렇게 상쇄시키는 역할을 하자고 해서 그 나프탈렌을 좀 많이 넣어놓는데 나프탈렌을 넣으시면 안 됩니다. 그거는 발암 물질이고 수질 오염이 되는 거니까 소변기에 절대로 나프탈렌 넣지 않기. 또한 8번째, 장시간 허리를 구부리지 말고 작업 중 짧게 휴식을 취하시라는 거예요. 오랜도록 엎드려서 일하고 나면 허리 같은데 이제 1년 정도는 괜찮겠지만 몇 년, 이제 10년, 20년 하고 나면 허리를 못 쓰실 수도 있으니까 짧게 작업하고 또 휴식하고 그렇게 하시라는 거예요. 작업 전후 비누로 20초 이상 손을 씻으라고 하는 거고요. 그 불법 촬영 이 부분도 많이 어떨 때는 시내의 공중 화장실 같은 데서는 그런 문제가 대두되고 있어요. 그런데 얼마 전엔가는 학교 화장실에서도 어떤 선생님이 몰래 카메라를 부착을 해놨다고 하는 게 또 방송 언론에 나온 게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혹여나 여러분이 관리하고 있는 학교 화장실에서 이런 불법 카메라가 나오면 또 신문, 방송 이렇게 복잡해지고 또 문제가 크게 야기될 수 있으니까 늘 좀 이렇게 집중 점검을 해달라고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별별 방법, 요런 그런 펜으로도 해서 이렇게 콕 눌러서 하는 그런 것도 있고 아주 톤만한 걸로도 옆에다가 넣어놓기도 하고 별하별 제품이 많더라고요. 저희가 가서 확인을 해보니까. 그래서 화장실 내 이렇게 오늘은 여기 조금 뭐가 좀 흔적이 있다. 그리고 또 하체 부분에 주로 설치되므로 하부를 집중 점검을 해서 그냥 또한 운익이 용이한 환풍구라든지 쓰레기통 같은 것도 좀 점검을 해 주십사 하는 거고요. 만약에 발견이 됐다. 그러면 현장 보존 후에 지체 없이 112에 신고를 하시라는 겁니다. 그리고 화장실 이용 금지 안내판을 설치 후에 증거 보존을 위해서 만지거나 제거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해 주시는 거고, 의심 흔적이 있는 경우에는 즉시 조치가 가능한 사항은 즉시 조치를 하고 의심 흔적에는 스티커 같은 거를 부착을 해서 혹여라도 제2, 제3의 피해자가 발생되지 않도록 그렇게 해 주십사 하는 거고요. 점검표를 작성해서 불법 촬영 이건 없었다. 지금은 불법 촬영을 하거나 보거나 시청하는 그렇게 돼 있잖아요. 불법 촬영을 해서 시청을 하거나 촬영을 하거나 그걸 널리 유포하거나 시청을 하는 자는 중대한 성범죄 행위이며 반드시 검거된다. 그리고 5천만 원의 벌금과 7년 이하의 징역이거든요. 그래서 요런 스티커도 하나씩 붙여 놓으시면 혹 아이들이라도 불법 촬영 몰카 여기다가 설치하면 안 되겠다라고 하는 인식을 어릴 때부터 가지면 커서도 안 갖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5강 베스트 학교 화장실로 가는 10가지 규칙입니다. 사실은 이 부분이 아마 뭐 전체적인 그 학교 화장실에 요 정도 요거만 잘 해주시면 전체 학교 화장실, 내가 맡은 학교 화장실이 그래도 전문가라는 소리를 들으시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소모용품은 떨어지는 즉시 교환, 환기가 잘 되는지 점검. 환기가 되지 않고 막 환기팬이 막 그 잘 안 돌아가면 그 또 악취가 그대로 막 올라오게 돼 있으니까 세면대와 거울 등 점검. 세 번째, 네 번째, 바닥 상태는 청결하게 유지하기. 여기에 막 물기가 있고 막 이러면 안 되겠죠. 대소변기 깨끗한지 확인. 그게 5번째입니다. 6번째, 위생용품 수거함도 점검. 7번째, 버려진 오물, 휴지 등 즉시 제거하기. 이걸 그냥 한참 내버려 두면 청소를 한 건지 안 한 건지 막 그렇게 되니까요. 8번째, 고장 파손된 곳 즉시 수리 요청하게 돼 있습니다. 뭐 며칠씩 고장 파손된 거 그냥 버려두면 우리 학생들 사용하는 우리 학생들이 왜 이렇게 이거 안 돼 있는지 막 이렇게 하니까 즉시 수리를 요청하라고 하는 것도 우리 관리인 여러분들이 하셔야 될 일이고요. 청소하고 난 다음에 청소용품은 청소 도구함에 정리. 또한 관리대장 부착 및 수시 점검. 잘하고 있는지 뭐가 잘못됐는지 하는 그 관리대장 부착 및 수시 점검도 꼭 해주십사 하는 겁니다. 청소 작업 전후로 스트레칭으로 해서 내 몸을 관리하자 하는 거예요. 청소 작업 전에 그냥 막 늦었어 막 그냥 늦어서 큰일 났다 막 하죠. 막 걸레 어딨나 뭐 어딨나 막 이렇게 하시지 말고 늦었다 하더라도 5분 동안은 청소하기 전에 스트레칭을 통해서 몸을 풀어야지만 여러분이 거기서 막 엎드려서 청소하고 뭐 그러는 거에 이렇게 내 몸을 보호하는 그런 아주 작은 활동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청소가 다 끝났어요. 빨리 가야지가 아니라 청소 작업 후에도 많은 관절하고 근육이 막 움직였잖아요. 막 그냥 가만히 청소하는 데 가서 이러고 있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가서 청소를 막 그냥 걸레를 짜서 그 밑을 닦아야 되고 옆을 닦아야 되고 벽면을 닦아야 되고 아까 왜 우리 아나운서님이 말했잖아요. 어디는 어떻게 닦고 하여튼 사실은 저는 뭐 그러면서도 사실은 가슴이 아프지요. 이 많은 거를 다 닦고 막 이렇게 하니까 얼마나 그 많은 관절과 근육에 아픔이 있겠어요. 그래서 작업 후에는 더 스트레칭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빨리 가야지가 아니라 작업 후에도 스트레칭을 다 잘 한 다음에 휴식을 취하면 체형의 불균형뿐만 아니라 다른 질병의 예방에도 도움이 된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저는 다른 것보다 중요한 게 다른 질병의 예방에도 도움이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청소하시기 전이나 청소 끝나고 난 다음에 언제나 스트레칭을 최소 5분에서 끝나고 나면 한 10분 정도는 하시고 끝을 내시라고 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강의가 거의 끝입니다. 이거 제가 잘 때때로 뭐 이렇게 뭐 교육하고 뭐 이렇게 돌아다니다 보면 집에 가면 막 힘들어요. 막 쌀을 닦고 뭐 이제 반찬을 하고 막 이러는데 도저히 일어날 수 없어. 나 힘이 들어서 못 하겠는데 라고 했다가도
리우 올림픽이라는 그 올림픽에서 그 펜싱이라는 부분에 그 저게 에페라고 하는데 저는 뭐 이걸 잘 몰라서 뭐 이게 에페라는 그 종목이랍니다. 거기에서 이 친구가 뭐 등수를 들 수 없었는데 나는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3번을 외치고 나서 금메달을 땄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래서 저도 이제 집에서 뭐 여러 가지 뭐 다른 것도 많이 하지만 힘들어서 도대체 막 이렇게 할 때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무얼? 맛있는 밥과 맛있는 반찬을 내 스스로에게 최면을 거는 거예요. 그 여러분도 가능하면 힘들고 막 그럴 때마다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나는 우리 학교 화장실에 전문가가 로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막 이렇게 최면을 거시면 저는 그렇게 하고 나니까 행복하더라고요. 저가 누린 행복 여러분들도 함께 누리셨으면 좋겠습니다. 천국을 만드는 비법이 있다 그래서 그게 뭔지 궁금하더라고요. 근데 너무 쉬웠어요. 알고 나니까. 왜? 가까이에 있는 사람 사랑하면 된다고 하더라고요. 쉽잖아요. 천국. 뭐 많은 사람들이 우리 천국 하잖아요. 근데 뭐야 그게? 천국을 만드는 비법. 가까이에 있는 사람 사랑하기예요. 그 잘 안 되던데요. 하려고 하는 마음을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3번 외치고 한번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저도 하려고 하니까 되더라고요. 그래서 뭐 제가 우리 아파트에 그 7층에 사는데 이렇게 내려가다 보면 5층에 이렇게 그 젊은이 아니라 그 한 5학년 학생이 타요. 그러면 501호 예쁜 공주님 안녕 라고 얘기하면 그 학생의 얼굴이 그냥 미소가 싹 지어지면서 안녕하세요 하거든요. 그러고 나서 그 다음에 만날 때는 그 학생이 먼저 눈빛으로 아마 저분은 나에게 예쁜 공주님이라고 해준 사람이야 라고 하거든요. 그게 가까이 있는 사람 사랑해서 천국을 만드는 비법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어렵겠지만 한번 해보면 재미있어요. 내일은 정말 보기 싫은 사람에게 또 한 번 해봐야지. 그래서 저는 뭐 하여튼 그래서 조금 그 사람 정말 미운데 그러다가도 안녕하세요 좋은 아침입니다 뭐 이런 식으로 하면 그분도 예 안녕하세요 이런 식으로 그냥 2번째는 조금 더 가까워지고 다정해지고 지옥을 만드는 비법도 있더라고요. 뭔가 가까이 있는 사람 여기는 사랑하기인데 여기는 미워하기래. 미워하면 그게 지옥이라는 거예요. 가까이 있는 사람 그리고 우리도 왜 누가 도대체 그걸 미워서 그냥 도대체 그 인간 미워서 도대체 어쩔 수가 없어라고 하다가 밉지만 어떻게 떡 하나 더 주랬는데 라고 이렇게 마음을 돌려보면 천국이 되는데 잘 안 되잖아요. 안 되니까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천국을 만드는 비법, 지옥을 만드는 비법. 가까이 있는 사람 미워하기보다 사랑하기가 어려워요. 그런데 돈이 한 푼도 들지 않아요. 그러면서 내 인격을 높여주는 거예요. 내 품격을 높여주는 거예요. 품자는 입, 구자 3개가 이렇게 같이 써 있는 게 품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품위, 품격, 뭐 여러 품성 뭐 그렇게 하는데 그러니까 말로 하는 게 다 우리의 품위, 품격 뭐 그런 거를 가꾸어 간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에이 뭐 그게 되는 사람이나 되지요. 아니에요. 해보니까 되더라고요. 하고자 하는 사람은 뭘 찾는다? 방법을 찾고
하기 싫어하는 사람은 안 돼요. 그거 해도 돼. 도저히 안 돼요. 그 인간하고 내가 도저히 안 돼요. 하는 사람은 맨날 그 변명을 찾아요. 그런데 방법을 찾으면 내가 천국에서 사는 거예요. 그러면 매일 몸에서 엔돌핀이 생성되고 다이돌핀이 생성되고 세로토닌이 생성되는 그런 효과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나는 할 수 있다. 같이 합니다. 나는 할 수 있다. 나는 할 수 있다. 나는 할 수 있다. 그래도 저는 또 집에 가면 또 그냥 힘들어 들어놓아야지 막 그렇게 해요. 그러다가 다시 나는 할 수 있다. 나는 할 수 있다. 그 3번을 외치고 다시 일어난답니다. 여러분도 함께 하실 거지요? 강의 마지막 왔어요. 지금 마지막에 가능하면 이렇게 여러분들하고 시를 하나 같이 음미하거든요. 여러분도 무슨 시야 하지 말고 그래? 라는 그런 그 마음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제 이 시를 여러분하고 같이 읽으면서 어떤 마음이냐 하면 어느 날은 비를 맞고 어느 날은 막 너무 힘들고 막 어느 날은 막 사막을 걷고 어느 날은 바람에 흔들려도 저도 시민운동 지금 24년째 해오면서 어느 날은 막 직원들 급여가 없어서 어느 날은 또 힘들어서 무슨 일 때문에 이래도 어느 날은 비를 맞고 어느 날은 사막을 걷고 어느 날은 바람에 흔들려도 당신들의 사랑으로 인해 그 많은 의문들 다 지우고 오늘도 행복하다, 행복하다 다독이며 살아갑니다. 라는 그런 시예요. 같이 한번 크게 같이 하겠습니다. 사랑으로 인해 어느 날은 비를 맞고 어느 날은 사막을 걷고 어느 날은 바람에 흔들려도 당신의 사랑으로 인해 그 많은 의문들 다 지우고 오늘도 행복하다, 행복하다 다독이며 살아갑니다. 이상으로 오늘 모든 강의를 마칠 건데요. 마지막으로 화장실 관리인의 다짐에 대해서 저희가 만든 그 다짐서가 있어요. 그 화장실 관리인의 다짐 우리 함께 하면서 내년을 기약할까요? 아니면은 학교 화장실에 이제 서울시 학교 화장실에 1,750명의 전문가가 태어난다는 그런 기대와 감동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화장실문화시민연대에서는 관리인 교육이 끝나면 다짐을 하는 그런 시간이 있습니다. 관리인의 다짐. 우리는 깨끗하고 쾌적한 화장실 문화를 가꾸기 위하여 이렇게 다짐합니다. 크리스티나와 저와 여러분과 같이 다짐을 하겠습니다. 1. 나의 일터는 나의 얼굴이자 나의 인격입니다. 2. 친절과 깨끗함은 나의 사명입니다. 3. 내가 아끼고 사랑하는 화장실 이용자도 아끼고 사랑합니다. 4. 이용자를 만났을 때 밝은 미소를 선물하면 우리도 이용자도 행복합니다. 5. 이용자를 만났을 때 짜증을 선물하면 우리도 이용자도 불행입니다. 6. 내가 하는 일에 감사와 자긍심을 갖는다면 훨씬 일이 더 즐겁습니다. 7. 미우는 이용자가 있기에 내가 일을 한다 라는 큰 마음을 갖겠습니다. 8. 긍정적인 나의 생각은 내 일터를 좋은 일터로 만들어가며 이용자들의 인식도 변화시켜 줄 것입니다. 9. 내가 하는 일이 우리 학교의 화장실을 아름답게 가꾸는 일입니다. 10. 나는 내 일로 인해 최고의 행정 서비스 요원의 한 사람임에 긍지와 보람을 갖습니다. 나는 우리 학교 문화 수준의 척도인 소중한 화장실을
생활 속의 문화 공간으로 가꾸기 위하여 새로운 마음으로 다시 다짐합니다. 깨끗하고 쾌적한 화장실 문화를 위하여 파이팅!